안녕하세요. 유니쌤이에요. 이번에는 ITQ 파워포인트의 차트 슬라이드를 작성할 때도 활용 가능한 엑셀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이 시트 화면은 엑셀을 실행시키게 되면 처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자, 엑셀에서는 다른 것과 다르게 이 각각의 구분선들이 보여지죠. 이 구분선들은 가상으로 보여지는 선입니다. 인쇄하게 되면 이런 선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의 선은 왜 있을까요? 이 셀 포인터의 구분선을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한 선입니다. 자, 다음 보여지는 이 뚜렷한 이 사각 지점을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자, 이 셀 포인터는 C와 O가 만나는 이 지점이다. 즉 상단에 보여보면 C의 O셀이라고 나와 있죠. C의 O셀은 열번호가 C, 행번호가 O, 즉 C와 O행이 만난 이 지점의 이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 셀 포인터를 이동하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월요일. 자, 다음 이쪽에다가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셀 포인터를 이동을 하면서 그 셀 포인터 지점에 위치를 시켜 놓은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다음 내가 셀 포인터를 선택할 때 띄엄띄엄 되어 있는 셀 포인터를 선택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키가 이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 포인터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룹을 선택을 해도 선택이 되게 되겠죠. 자, 다음 Shift 키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싶다. 이럴 때 물론 드래그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든가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 화면이 틀어지게 되면서 블럭 잡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Shift 키를 사용하면 되는데 Shift 키는 첫 출발 지점, 시작 지점을 선택을 하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끝 영역을 셀 포인터를 선택하게 되면 처음 시작점과 마지막 위치가 되어 있는 셀 포인터 지점을 포함한 사각 영역 블럭이 지정이 되게 되죠. 자, 이럴 때 Shift 키를 사용하면 되고요. 자, 다음 컨트롤 키로 누른 상태에서 다중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월요일 입력을 한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각각 포인터 지점했던 다중 선택되어 있는 이 셀 포인터의 영역에 같은 글자가 입력이 되게 되죠. 이게 컨트롤 엔터입니다. 자, 다음 Alt 엔터는 이 셀 포인터 안에 글자를 여러 줄 입력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고요. 자, 월요일 한 다음 입력을 한 다음 엔터를 하게 되면 해당 셀 포인터에서 넓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셀 포인터, 즉 K와 7이 만나는 이 K7 셀 포인터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K의 6셀 포인터에 계속해서 여러 줄의 글자를 입력할 때 Alt, Enter를 입력하면 되는데 자, 월요일 입력했죠? Alt, Enter, 화요일, Alt, Enter, 수요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셀 포인터 하나에 여러 줄이 입력하게 되죠. 자, 다음 여기에 이 셀 포인터에 보면 점이 보여져요. 이 점을 채우기 핸들 할 때 사용하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두꺼운 십자가 모양이 이 점에 갖다 놓으면 가는 십자가 모양이 보여지죠.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하는 게 채우기 핸들입니다. 자,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자, 월요일 입력했습니다. 자, 이 상태 십자가 모양 만들어서 옆으로 쭉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자,
1이라고 입력합니다. 쭉 채우기 핸들 합니다. 1이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1, 2, 3, 4 증가를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이라고 입력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 또는 1과 2를 입력한 상태에서 범위를 잡고 채우기 핸들. 자, 이렇게 해서 복사할 때나 쉽게 입력을 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키가 여기에 보면 채우기 핸들입니다. 자, 다음 밑에 있는 이 시트는 각각 노트로 보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시트 2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각 페이지마다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제 1페이지.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주면 됩니다. 제 3페이지. 제 2페이지.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보니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 자, 뒤바뀌었죠? 이거 순서를 정리를 하려면 여기에 보여지는 2페이지를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삼각형 포인트가 보여지죠? 이거는 2페이지라는 시트가 어느 부분에 삽입이 될 건지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놓게 되면 1, 2, 3페이지로 정렬이 되죠. 다음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범위를 잡고요. 위쪽에 보면 자동 합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그마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랬더니 3이라는 숫자가 보여지게 되죠. 자, 우리가 여기 셀 포인터를 보게 되면 숫자가 1, 1, 1, 3이죠. 하지만 이 3이라는 숫자는 위에 보면 수식 표시줄에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입력한 숫자가 아닌 sum이라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한, 그래서 결과가 도출된 3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 그냥 1입니다. 그냥 입력한 숫자는 수식 표시줄의 숫자로 보여지고요. 자, 요것처럼 계산, 즉 자동 합계나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은 함수를 포함한 수식이 보여지게 되죠. 자, 여기에 보면 이 3이라는 숫자는 G의 10셀부터 G의 10, G의 11, G의 12에 포함되어 있는, 자, 이 세 군데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한 게 3이죠. 이 셀이에요. 이 셀을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3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3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이 수식을 복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이라고 선택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각각의 요것들의 합, 요것들의 합, 이것들의 합인 각각 합의 값이 출력이 되게 되죠. 자, 요럴 때 사용하는 게 채우기 핸들입니다. 자, 다음 우리가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자, 1000이라고 입력하고 24,000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범위를 잡고 위에 보면 도구 모음줄에 쉼표가 보여지는데 이 쉼표는 뭐라고 설명이 나오나요? 1000단위 구분 기호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쉼표를 눌러주게 되면 1000단위로 나눠서 쉼표가 입력이 됩니다. 자, 200만을 입력을 하고 쉼표를 눌러주게 되면 자, 1000단위로 꼭꼭 찍어서 쉼표가 들어가게 되죠. 자, 다음 5.6. 이번에는 소수점입니다. 소수점인데 소수점 두 자리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로 자릿수 늘림이 보여지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자릿수 줄임. 자, 이렇게 되면 정수로 표현이 되죠. 반올림이 됩니다. 5.6. 자, 정수로 표현되면서 6이라는 숫자가 표현이 되고요. 자, 한 번씩 자릿수를 늘리게 되면 소수점 자리 하나, 둘,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죠. 자, 요럴 때 쓸 수 있는 게 여기에 보면 쉼표와 소수점 자리 표현하는 이 자릿수 표현 도구 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동하는 자, 방법.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서요. 보면 이 영역의 테두리 선이 보여지죠? 그걸 잡고 이렇게 끌어주게 되면 이동이 됩니다. 이동.
자, 다음. 여기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칸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삽입을 쓰게 되면 되는데 범위를 잡게 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삽입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현재 영역,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목요일 영역을 어디로 보내면서 삽입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셀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넣을 건지 이 셀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여기다 넣을 건지를 선택을 하면 되죠. 자,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월, 화, 수 사이에 빈 공간이 나오면서 다음 목, 금, 토, 일이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한 줄이 그러니까 한 줄을 더 삽입을 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도 이 라인을 범위를 잡고요. 오른쪽 버튼 삽입을 합니다. 이 또한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영역을 기준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밀고 어디에다 넣을 건지를 표현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영역을 아래쪽으로 밀어서 아래쪽으로 밑으로 당겨서 삽입을 할 건지 오른쪽으로 밀어서 삽입을 할 건지. 자, 아래쪽으로 밀기 확인했더니 빈 줄이 하나가 생기죠. 자, 나는 이 줄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우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영역이 빠져나오면서 위로 당겨지게 됩니다. 자, 위로 밀기. 이 위로는 이게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다음 줄에 있는 이 영역의 데이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위로 밀기. 자, 위로 올라오죠. 자, 내가 이것들을 전부 다 지우고 싶어요. 자, 이렇게 이 8행에 위치한 모든 걸 다 지우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8이라는 숫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8행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삭제하게 되면 8행의 위치에 있는 모든 글자가 삭제가 되게 되죠. 지우지 말아야 될 걸 지웠어요. 컨트롤 Z. 자, 다음. 요게 보면 이 빈 셀이라는 이 영역을 삭제하고 싶어요. 이 열을, 전체를. 그렇게 되면 J 열을 선택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 삭제를 하게 되면 자, 오른쪽에 원래 있던 J열에 있던 빈 셀이 빠져나오면서 오른쪽에 위치했던 목요일 셀이 왼쪽으로 당겨지게 되죠. 이렇게 삽입 삭제를 쓰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현재 화요일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이라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화요일 세 글자로 끝났지만 요거는 셀 포인터를 넘어섰죠. 하지만 이 셀은 현재 C의 11셀에 입력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C의 11셀. 즉 C열과 11행이 만나는 이 셀 포인터에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이라는 문장이 입력되어 있다 보여지죠. 자, 그럼 이걸 눌러볼게요.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이 다음 셀에도 이렇게 늘어져 있지만 뒤에 11셀을 누르게 되면 현재 이 수식 입력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셀 포인터에 글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셀 포인터를 눌러준 후에 위에 수식 표시줄을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이라는 이 문장에 맞게 셀 너비를 조절을 할 때는 C와 D열 사이에 보면 이런 구분선들이 보여지죠. 이 구분선들을 드래그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또는 C와 D열 사이에 이 구분선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C열에 입력되어 있는 글자 중에 가장 긴 글자에 맞춰서 너비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화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 이 또한 D열까지 넘어섰죠. 오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열과 D열 사이의 구분선을 더블 클릭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보다는 화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라는 문장이 더 길기 때문에 가장 긴 문장에 맞춰서 열 너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요것들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 또는 드래그해서 열 너비를 맞춰주는 방법. 이 또한 내려줘도 돼요. 행도.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10행에도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11행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12에 화요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 개의 셀 포인트의 높이를 같게 맞춰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10부터 12행까지 범위를 잡은 다음에 이 10행부터 12행에 포함되어 있는 이 구분선 두 개가 보여지죠? 아무거나 잡고 적절하게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높이로 조절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B와 C와 D 이 열의 너비를 맞추고 싶어요. 이럴 때도 내가 맞추고자 하는 열을 선택을 한 후에 B와 D 사이에도 구분선이 보여지죠. 아무거나 잡고 나는 요 정도까지 하고 싶어. 자, 그랬더니 B, C, D 열은 같은 너비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것도 자 하나만 잡고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요 부분이 같은 너비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만 잡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력되어 있는 이 데이터의 너비와 높이는 같은 너비, 같은 높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너비 조절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셀 기본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요것들은 ITQ 파워포인트 차트 슬라이드를 작성할 때나 컴퓨터 활용 능력 1, 2급, 필기, 실기, 엑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